유방에 대한 모든 것.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. 네, 우유TV. 와. 우유 다 좋아 세상에서 제일 좋아. 자, 그래서 오늘 뭐 하실 거예요? 오늘은 뭘 질문? 가볍게 이런 질문 좀 많이 받지 않아요? 수술하고 비행기 타도 되냐고? 엄청 있죠. 많이 봤죠. 제주도 분들 특히 많이 물어보시죠. 제주도 분들도 있고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? 된다고 하죠. 근데 그 두 가지 이유가 있던데. 안 되는 이유가 걱정하는 이유가. 뭐예요? 첫 번째는 검색대를 통과하는 거. 금속이나 뭐 이런 게 될까봐 그런 게 있고. 선생님 수술했을 때 금속 머리 안에 뭐 있을 거 아니에요? 그래? 있겠죠. 클립 뭐 잡아놨겠죠. 티타늄? 소리 안 나던데 나는? 그럼 뭐 이미 해결했네 그거 하나. 네. 하나 또 또 기압 얘기하잖아요, 환자분들이. 뭐 비행기 타면 기압이 좀 달라지지 않나? 그럼 뭐 상처가 뭐 벌어지지 않을까? 뭐 이런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. 맞나요? 뭐 림프 부종 관련해서도 좀 걱정하시고. 비행기를 왜 타면 안 된다라고 할까? 그게 좀 궁금했어요, 저는. 그래서 이제 찾아봤더니 실제로 비행기의 그 항공안전청 가이드라인이나 혹은 이제 그 각 항공사 가이드라인에 네. 수술하고 10일 이내 사람들은 무슨 소견서가 있어야지 태운다 혹은 뭐 아예 태우지 않는다 뭐 이런 가이드라인이 있는 비행사들이 꽤 많더라고요, 생각보다. 아 진짜요? 그래서 실제로 그런 가이드라인이 있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왜 비행기를 타면 안 된다고 할까를 이제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. 그래서 첫 번째는 비행기를 타면 우리가 고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잖아요. 고도가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데 따로 우리가 산소를 주입할까요? 그 캐빈 안에? 주입할 것 같은데 하지 산소 않아요? 농도 유지돼야 될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따로 산소를 주입하지 하는 게 없대요.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한 5,000피트 정도로 올라가는데 5,000피트의 공기를 그냥 마시고 있는 거예요. 실제로 우리 몸의 산소 포화도가 90 초반으로 떨어진대요. 비행기 하고 있어. 네. 진짜? 네. 그래서 90대 초반으로 떨어지는 게 사실 일반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큰 문제가 없지만. 무리가 없지만 예를 들어서 산소 포화도가 중요한 경우 상처가 나야 되는 그렇죠. 거. 네. 아니면 뭐 심장 질환. 심장 질환이 있을 수도 있고 굉장히 높은 산소 포화도가 유지돼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폐 질환이 있거나 이럴 수도 있고 이런 경우에는 좀 위험할 수도 있다. 근거가 있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역설적으로는 또 어떻게 보면 거꾸로 상처가 잘 나으라고 고압 산소방에 넣잖아요. 상처들이 안 좋을 때 특히나 유방 수술하고 저는 많이 환자분들께서 들어가는데 반대되는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. 그래서 고도가 높기 때문에 산소 농도가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기압이 저하돼 있잖아요. 그렇죠. 그럼 기압이 저하돼 있으면 공기가 부피가 커지죠. 공기의 부피가 커지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혹시 뭐가 있을까요? 실제로 그래서 비행기 안에 있으면 방구를 많이 끼잖아요. 방구를 많이 끼게 돼요. 방구 껴요? 비행기에서? 실제로 가스가 많이 팽창해요. 저는 밥 먹고 안 움직여서 그런 줄 알았죠. 약간. 막 자꾸 먹이는데 기압이 저하되니까 공기 부피가 커지고 우리 몸 안에 있는 공기 부피도 커져요.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또 뭐가 있을까요? 제일 크게 문제가 되는 게 일레우스, 장폐색이나 이런 게 있어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장관을 수술을 했어. 장이 막힐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. 근데 장에 공기가 확 갑자기 껴. 그럼 장이 팽창이지. 팽창하잖아요. 팽창하면서 그 장이랑 장이 붙어있는 그 부분이 찢어질 수도 있다. 말 되네.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망막 박리나 이런 게 있을 때 안과 안에다가 공기를 주입해서 그거를 그 떨어진 망막을 다시 뒤쪽으로 확 붙여놓는 식으로 가는데 넣어준 공기가 팽창하면 그럼 너무 압력이 높아져서 안압이 높아지는 녹내장 같은 게 생기는 거죠. 그리고 뭐 예를 들면 뭐 저희처럼 이제 미세 수술, 혈관 연결하는 수술 안에 공기 버블 같은 게 좀 들어있을 수 있잖아요. 수술 끝나면 미세하게 버블이 좀 남아 있잖아요. 그 공기가 커져. 그럼 그게 팽창을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공기 부피 커지는 것 자체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두 번째고. 일리가 있네. 그리고 세 번째는 사실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극도로 건조합니다. 비행기 안에. 맞아요. 엄청 맞아요. 그렇죠. 엄청 건조하죠. 그러니까 극도로 건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습도가 거의 뭐 10 미만. 아 진짜? 그래서 예. 이렇게 목이 마르구나. 예, 근데 뭐 그거 자체가 우리의 수분 뭐 이거를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기는 한데 굉장히 오랜 기간 굉장히 건조한 환경에 노출돼 있으면 아무래도 상처에 좋지는 않겠죠. 예, 그래서 그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DVT라고 해서 정맥 혈전증. 정맥 혈전증이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인데 우리 브이로그에서 이제 한 쌤이 막 이렇게 주섬주섬 스타킹을 하는 게 그리고 이제 정맥 혈전증이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 이코노미 증후군이라는 게 왜 생기냐 하면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시간이 오래되게 되면 여기에 이제 접혀져 있는 혈관이 오랫동안 접혀져 있는 상태가 유지되니까 그럼 거기에 혈전 그 피
피 찌꺼기가 그 혈관에 차거든요. 근데 그 혈관에 차는 거는 사실 큰 문제가 안 돼요. 왜냐하면 결국엔 뚫릴 거니까. 근데 그 피 덩어리가 커져가지고 다른 데를 막 이렇게 가다가 결국에는 심장이나 근처에 중요한 폐혈관 이런 거를 막아서 이제 그게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그게 이제 정맥혈전증이고 심하면 정말 급사할 수도 있는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일반적으로 정맥혈전증의 리스크 위험도가 가장 많이 올라가는 상황 중에 하나가 수술하고. 그렇죠. 긴 수술을 한 다음 딴 생각했어 잠깐. 그래서 수술하고 나서 환자들이 침대 누워있을 때 우리가 맞아요. 그래서 이거 해주죠. 저희가 그걸 이제 계속 이제 짜가지고 이제 계속 이렇게 피를 이제 순환시켜서 혈전을 예방하는 건데. 그래서 굉장히 긴 수술을 한 다음에 최소한 한 1주에서 한 2주 정도는 혈전이 만들어질 수 있는 리스크가 굉장히 올라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이 장시간 비행을 하지 않는다. 그래서 그 정도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 유방암 수술을 하거나 림프 부종 수술을 하거나 유방 재건 수술을 한 경우에는 한 수술 후에 뭐 2주 안에 뭐 비행기를 5시간 이상 타고 이러는 경우는 사실 그렇게 뭐 흔해지는 경우는 아니잖아요 그게. 대개는 뭐 제주도 정도죠. 제가 봤을 때는 유방암 수술에서는 요 비행이 위험하다라는 거는 사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비행사마다 수술을 했느냐 안 했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의사 소견서를 받아오라 뭐 이런 비행사들도 있기 때문에 혹시 불안하시면 그런 거는 좀 미리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뭐 담당 선생님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괜찮습니다라고 이렇게 뭐 받아서 간다거나 제출을 한다거나 그러시는 편이 좋을 것 같습니다. 요약을 하면 유방암 수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비행은 크게 위험하지 않지만 어쨌든 수술한 다음에 한 일주일이나서 2주일 이내로 장시간 비행하는 거는 자제하는 것이 필요하겠다. 좋네요. 좋네요. 이 정도로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우유팁이었습니다. 근데 갑자기 근데 확장기는 통과하면은 소리 나지 않을까요? 페이스메이커도 결국에는 소리 나죠. 소리가 나거나 그럴 수도 있는데 검색대 통과할 때 확장기는 소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미리 소견서는 받아 가셔야 됩니다. 여기까지 우유팁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